안녕하세요. 책을 읽어 건강한 책기업하는 책일업입니다. 오늘은 내장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왕림 박사님의 내장 비만입니다. 먼저 내장지방이 뭐냐면 우리 몸에 지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피하지방이라고 하고, 내장지방은 우리 몸의 장기 곳곳에 쌓여서 우리 몸을 방해하는 그런 안 좋은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런 문제들은 고혈압, 당뇨, 더 안 좋아지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없을수록 좋고요. 내장지방을 꼭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 기능도 방해해서 소화 기능도 저하시키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지방을 관리를 해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순환들 그리고 우리 건강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장지방은 장과 간을 해독하면 내장지방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정말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유익균이 활성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기초 면역 체력이 올라가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을 비워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고요. 장이 비워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소화시켜내고 비워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좋은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 또 물도 많이 마셔서 이 장 자체의 순환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 장이라는 게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벽의 어떤 점막을 형성하는 성분이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드셔주게 되면 장벽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순환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의외로 내장지방이 중요한 장기는 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적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가 건강하면 훨씬 더 소화도 빠르고 순환이 잘 될 텐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우리 간은 정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통해서 넘어온 음식이 소장, 대장을 거쳐 배출되기 전에 이 노폐물이 간을 여러 번 거치면서 반복작용을 통해서 지방을 필터링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간이 건강하면 훨씬 더 지방을 많이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셔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로 내 간이 건강해지면 지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내가 지방이 있는 음식, 지방이 없는 음식, 그럼 나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살이 찌고 안 찌고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어떤 그 순환도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먹는 생활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만 있고 칼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그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살아있는 음식들, 생음식들, 익히지 않은 음식들, 얼리지 않은 음식들은 그 효소가 살아있어서 그 안에 소화가 잘 되고요. 그런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뷔페 같은 경우에 가시면은, 뷔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소화하는 효소가 다 달라서 이 음식들이 조합이 돼버리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훨씬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되고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뷔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장 지방이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가지고 이 순환이 좋아지면 분명히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복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에 공복을 자꾸 이렇게 안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질이 평소에 더 많은 영양분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방의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침을 자꾸 걸으시고 공복기를 갖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질이 훨씬 더 중간중간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매일 아침 공복을 피하시고 칼로리가 적은, 아주 적은 그런 음식들로 이 배고픔을 좀 달래주셔야 우리 몸이 오히려 더 내장지방이 쌓이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림프관이 있는데요. 혈액이 혈관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냥 이런 림프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면역 항체에 영양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워주고 좋은 음식들,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 이런 살아있는 음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하시려고 하면 특히나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이 내장 지방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은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트릴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덕분에 좀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 내장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내장 지방과 비만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좀 장기를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조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평소에 내 생활 습관 중에 내 장과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시면은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체중 관리를 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내장 비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을 읽어 건강을 책기럽하는 책일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